오늘은 블로그 키워드 경쟁도와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키워드 검색량만 자신의 블로그 수준에 맞다 하여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워드 경쟁도와 수요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따라서 상위 노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키워드 경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서량을 보고 상위 노출 난이도를 판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서량은 보지는 않고요. 키워드 경쟁도만 보고 상위 노출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경쟁도는 상위 노출된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발행 일자를 보고 최근 발행이 많다면 경쟁이 세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예시를 바로 들어볼까요? 김치라는 키워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서 뷰 칸으로 가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행 일자예요. 2일 전에 발행됐다는 것이고 16일에 발행됐다는 것이고 5일 전, 17일, 7일 전, 10일, 19일 네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보다 경쟁이 더 셌지만 지금은 그렇게 경쟁이 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상위 노출된 것 중에 최근 발행이 많죠. 그럴수록 키워드 경쟁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 개수는 한정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블로그 개수가 많다면 당연히 경쟁이 세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낮은 블로그나 혹은 개설 초기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이렇게 경쟁이 센 키워드를 잡지 마시고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잡아서 상위 노출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발행이 많은 키워드를 고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검색량의 키워드가 200짜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는 이것처럼 경쟁이 심하고 하나는 경쟁이 약하다라고 하면 상위 노출되어도 둘 다 방문자 유입은 비슷한 거예요. 다만 앞에 것이 경쟁만 세서 난이도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방문자 유입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난이도만 높아지는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예전 발행이 많은 그러니까 경쟁도가 약한 키워드를 잡아서 상위 노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상위 노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렇게 경쟁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키워드 수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C랭크 알고리즘이 이 검색 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코 아무 포스트나 상위에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성 높은 컨텐츠 위주로 상위에 올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연관성이란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이냐,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정보이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주 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또 어떤 컨텐츠에서 체류하는지 그것을 네이버가 다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쫙 봤을 때 클릭이 많고 유입량이 많고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연관성 있는 정보로 상위에 쭉 올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키워드 수요라는 것이고요. 키워드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만 내가 컨텐츠를 발행할 때도 그것을 반영하여 올려주어야 이제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김치라는 키워드로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노출된 컨텐츠의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보고 키워드 수요를 분석하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은 김장김치 만들기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 파김치 담그는 법, 총각김치 담그는 법, 김장김치 양념 만들기,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총각김치 담그는 법, 네, 알타리 김치 담그는 법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어떠한 경향성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김치라는 키워드에서는 레시피나 뭐 만들기, 담그는 법 이러한 레시피 정보가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정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어떤 수요가 분석이 됐다라면 내가 컨텐츠를 발행할 때도 그러니까 이 김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약에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도 레시피 관련된 컨텐츠로 접근을 해야지만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김치의 역사나 종류, 유래 뭐 이러한 것을 주제 삼아서 컨텐츠 발행을 한다라면 아무리 지수가 높은 블로그여도 상위 노출이 쉽지 않고요. 상위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입량과 체류 시간이 높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 컨텐츠들은 상위 노출되어도 금방 순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 노출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위에 오래 머무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어떤 방문자 유입이 생길 수가 있고 방문자 수의 변동이 크지 않겠죠. 상위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체류 시간과 유입량이
꾸준하게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그 키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여야 상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해법이 바로 키워드 수요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해 주느냐에 따라서 노출 가능성도 달라지고요, 상위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어요. 이 김치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키워드 수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키워드에서는 그러한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향성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위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는 포스트 하나를 보시면 되세요.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또 이 김치라는 키워드로 예를 들면 이 11월 10일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그나마 가장 오래 상위에 머무르고 있네요. 그 컨텐츠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포스팅보다는 최신 포스팅이 검색에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꾸준한 유입량과 체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타리 김치 담그는 법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대표적인 수요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는 포스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키워드 검색량만 자신의 블로그 수준에 맞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포스팅하지 마시고, 꼭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키워드 경쟁도와 수요를 분석하시고 그것을 내 컨텐츠에 반영해 줄 수 있어야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결국에는 블로그 성장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뭐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 댓글 남겨주시고요, 무료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감성인간 블로그대학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간단한 절차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